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중문화 서베이 분석은 참 많이 합니다. 많은 고객사와 거래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면 우리 회사의 건강도죠. 조중문화 건강도 좀 조사해달라 의뢰도 많이 받아서 하는데, 많이 조금 실무 담당자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조중문화 진단 그 서베이 결과가 이게 현상인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를 해석한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은 게 그게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야. 사실 그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조중문화 진단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경험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조중문화 진단 컨설팅 해 보시면 기업체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떠냐면, 기존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19명은 서베이 문항이 낮으면 거의 다 대응층을 만드는 거야. 이게 100명 조직이나 3,000명 조직이나 10,000명 조직이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서베이 문항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만들면 그게 그 효과성 검증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기가 조금 붙이기 힘들지만, 효과성 낮은 걸 가지고 단발성 이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중문화 진 서베이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조중문화 서베이는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기준값이 있어서 피 검사했는데 적혈구 수준이 현재 30이 정상인데 이게 40이고 50 나왔다. 그러면 적혈구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명확한 기준치가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이 사회과학적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 그 실제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잘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현상을 보셔야 돼요. 현상이 뭐냐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이게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픈 건지, 장에 문제가 있어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걸 규명하셔야 돼요. 규명. 그래서 이걸 문제로 시켜야 됩니다. 보통 이거 일반적으로 이슈 검증은 하는데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베이의 주 목적은 우리 조직에 문제가 많겠죠. 핵심 이슈가 도대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야. 이 조중문화 서베이 자체가. 그래서 조중문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한 30-4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현 시점에서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뭔지 찾아내는 겁니다. 찾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이슈가 왜 발생되는지를 해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실수가 뭐냐면, 서베이에 의해서 많이 하는 한계가 뭐냐면, 실제 CEO께서 CEO께서 소통 간담회 막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1년에 엄청 많이 한 30-40분 했는데 실제 서베이가 낮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기에는 5점 척도에서 한 4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3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 또한 검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오류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 맞는 진단지를 안 만들어요. 많은 회사들이. 우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다른 외부 학자들이 만드는 그 서베이 논문을 가지고 그걸 베이스해서 조중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체 조직부는 진단 툴을 만들어요. 저희도 이제 많은 회사하고 3천, 4천 명 회사하고 거래할 때 보면 그 회사의 고객사에 맞게끔 진단 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조직문화 진단 이후, 그 이후 단계가 뭐냐면 후공정입니다. 개선 영역이 있어요. 개선 영역이.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앞단계 서베이에서 명확하게 우리 조직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실제 많은 분들이 서베이 응답해보면 진짜 심도있게 고민해서 응답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냥 읽고 즉흥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실제 직급이 낮고 직급이 높을수록 서베이가 높게 나오고 직급이 낮아서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대리 고참이나 대리급이나 가장급 서베이 결과치가 가장 정확해요. 우리 회사의 정확한 지수. 그래서 그 이슈를 해석할 때, 정무적 판단할 때 가장 대리급의 이슈를 그 서베이 결과 가지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신뢰도 높은 그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문제인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값을 먼저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들이 5점 척도에서 우리가 3.1점입니다 3.2점입니다 5점 척도 3.1점 0.1점짜리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퍼센트 다시 해야 돼요. 긍정 응답 비율로. 아니면 100점 만점. 저는 100점 만점보다 긍정 응답 비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족하신 분들이 많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두 번째 뭐냐면 가급적인 응답 인원의 80% 이상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왜? 분명히 한 5에서 10%는 허수값이 있어요. 이 허수값 무슨 말이냐면 3333, 4444 이렇게 의미 없이 나 귀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까 이러면서 대충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꼭 한 5%에서 한 10%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외해도 한 70% 넘으니까. 마진 노선은 70%예요. 70% 이하 가면 윗분들한테 이하 보고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우리 조직이 전체 대변할 수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한 80% 이상. 저희 회사는 무조건 8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그 방법은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타사 비교도 하셔야 돼요. 타사. 근데 많은 기업들이 타사 비교하기 쉽지 않죠.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은 타사 비교 가능해요. 어느 정도 많은 회사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도 조직문화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는, 똑같은 동종 업계 경쟁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업체 컨설팅 하면 다행인데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문지 개발할 때 뭐냐면 나눔을 질문하는 게 있고 우리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눔은 질문하면 대부분 다 만족도가 다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응답하신 분들이 베이스가 나는 문제 없어, 다 내 주변 사람 문제야,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묻으면 다 놓고 나옵니다. 근데 나는 시작하는 문항은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나는 직무에 만족하고 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대부분 다 우리란 컨셉을 시작해서, 그러면 조금 지속값이 조금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척도만 검사하지 말고 영향 요인도 또 검토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영향 요인, 만약 이직 고려입니다. 자, 이직 고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고객사 담당자하고 이 후보감을 만드셔야 돼요. 이직원이나 월급이 낮아서, 평가가 불투명해서, 회사 비전이 없어, 이렇게 각 객관식 항목을 만들어주세요. 몇 개? 경험상 한 10개 이내도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띵띵 한 이 두 가지만 선택하세요. 세 가지만 선택하세요. 해서 그걸 조직별로 쫙 비교해 보면 조직별 특성이 다 나와요. 그럼 나중에 후공정 할 때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의미 해석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핵심 이슈 뽑을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서베이 문항은 낮은 항목을 무조건 문제다 해석하지 말고, 서베이 문항 낮은 것도 있고 역전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팀장 지수값은 다 높아요. 그런데 어떤 팀장 지수값의 항목이 이게 사원들보다 더 낮게 나온다. 반대로 가장 또 더 낮게 나온다. 그럼 뭔가 특성이 있어요. 최근에 모 회사하고 조직을 진단했는데 그쪽은 팀장 결과치가 사원 대리보다 더 낮아요. 어떤 항목은. 그러면 그 팀장들 가지고 뭔 조직의 불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고려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한 5가지, 6가지의 매트리스를 가지고 검토하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리더십도 보고, 조직 운영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요인 분석도 보고,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보고 의미를 추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턴트는 사실 서베이 결과보다 그 핵심이 도출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투입돼요. 그래서 고민 전체 시간에서 실제 페이지는 핵심 이슈 도출 페이지는 딱 2장밖에 많으면 2장, 짧게 1장인데 2장 정도 만드는데 한 3일 걸립니다. 고민해서 그래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런 기법들을 쓰셔야 됩니다. 강압적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친다면 우리 회사에 맞는 설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영역이고, 이게 어떻게 만들 거냐, 국면. 이건 사실, 강압적이면 학자들이 만든 거는 저는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설문지 개발 정도. 개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기업들하고 거래하면서 확보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이제 맞추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거 마찬가지죠. 조직력 진단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설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 LG, 삼성, 다음에 LS, 많은 회사 거래하면서 설문지 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키워드만 있다면 설문지 문항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바로 꼽아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문항을 추가하고, 그 전 컨설팅에서 가지고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제거하고, 추가하고, 문구 수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해서 문항 사용 개발한다.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일주일이면 다 합니다. 일주일 정도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 맞는 설문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사하시면 조금 신뢰성 높은 데이터 조직은 진단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